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서울은 지금 오늘 아침 어제 오늘 이어서 영하 8도였거든요. 근데 어제가 바람이 더 심해서 오늘은 같은 영하 8도라도 좀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감기들은 안 걸리셨죠? 요즘은 뭐 독감, 감기, 그다음에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어서 다들 조심하시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정한 책은 정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 간을 맞춰서 먹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실질적인 논문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뭐 길게 가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구독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고요. 추천사 있는데 저는 추천사는 별로 안 읽거든요. 추천사는 별로 안 읽는데 이 책의 추천사는 누가 했냐면 하태국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통합의학 박사시면서 현 포근한마음 요양병원 병원 장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짠맛의 힘입니다. 짠맛의 힘. 그래서 책 표지에 보면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 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목포대학교 해양자원학과 교수님도 더 솔트라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내셨는데 그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보게 되면 이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모든 인체 세포의 세포막을 전기적 분극 상태로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여 세포의 수많은 대사 기능을 가능케 해준다. 예, 나트륨이 수많은 대사 기능을 가능케 해줍니다. 특히 근육세포는 이 세포막 전이의 순간적인 변화로서 수축하게 되며 신경세포도 이로써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나트륨은 체액의 삼투압 기여도에 있어 첫째에 가는 물질로 혈관 안에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시킨다. 인체의 모든 생리적 과정은 물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그 물을 몸 안에 붙잡아 두는 게 바로 나트륨이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수중생활을 접고 육상으로 올라와서도 생명 현상을 유지하려면 나트륨과 물이 꼭 필요하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부신 겉질에서는 당류 코르티코이드와 염류 코르티코이드 두 호르몬이 분비된다. 겉질에서요. 그러니까 부신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세포의 에너지원인 당류를 확보해 주는데 이 당류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빛이 그 원천임이 분명하다. 후자는 바로 그 염류, 특히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다. 빛 에너지가 생명 현상의 활동적 측면이라면 소금은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의학은 이 소금을 배신자 심지어 주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종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악을 지어내었듯이 의학의 역사도 끊임없이 병을 찾으려 애써왔다. 멀리 돌아보지 않아도 세균의 예가 그러하다. 가장 최근에는 소금과 콜레스테롤이 그 주적의 바통을 넘겨받아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장질환 등 현대인의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상 아마도 전무했을 기이한 치료 행위, 즉 매일 아침 소금을 빼주거나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케미칼을 입안에 털어놓고 있다. 이들 주창자는 과학적이라는 근거를 들고 학계와 국가 나아가 세계보건기구까지 동원하여 맹목적인 행위를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철학적 문제들, 과학적 연구 방법론과 통계의 허점, 배후의 제약산업 등과 관련된 진실이 감춰져 있다라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통합의학 박사 하태국 박사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적어주셨어요.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제 좀 읽어드렸고요. 들어가며 그래갖고 이제 인트로가 되겠죠. 그래서 짠맛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천근만근이던 하루가 바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뭐 이 책을 사서 읽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게 많은 질병, 단순히 그냥 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많이 해결해 주는 게 나트륨이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집안에 뭐 고혈압 환자가 있다든지 하시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읽는 게 귀찮다 하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제 동영상을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짠맛의 힘만큼은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주변에 좀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8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몸이 굳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던 돌 같던 상태, 고이고 막혀 단단해진 몸에 피가 돌려면 따뜻한 온기와 함께 소금이 필요했다. 찌꺼기를 짜는 힘, 굳은 것을 연하게 말랑말랑하게 풀어내고 떠있던 기운을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짠맛이 필요했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 전해질 균형이 깨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소금이 나쁘다고 멀리하여 몸이 원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들을 억지로 구겨놓고 있었다. 이 저자 자신이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몸이 아파서 막 병원도 다니고 막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자연 섭생법을 배우다가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짠맛의 비밀을 발견하다 그래서 입맛 당기는 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고 필요할 때는 별도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챙겨 먹었다. 증상이나 입맛 같은 몸의 신호들을 살피다 보면 어떻게 균형이 깨졌는지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다. 너무 긴장되어 있는지, 너무 퍼져 있는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몸은 필요한 맛의 음식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맛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에너지를 담고 있기에 맛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건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는 건 건강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병의 전문가지 건강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이 없는 게 건강한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병원을 가면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을 왜 드십니까? 그 병이 낫기를 원해서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혈압 약을 먹으면 나중엔 약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이 줍니까? 늡니까? 그럼 그 고혈압 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낫는다라는 겁니까? 안 낫는다라는 겁니까? 근데 왜 그걸 먹죠? 낫지도 않는 건데.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치유 본능을 깨닫고 입맛대로 충분히 짭짤하게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10년 이상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먹고도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사례가 이미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네. 이 저자들은 김은숙, 장진기라는 저자인데 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분야로 전문가를 했는데 의사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김은숙과 장진기는 부부이자 동료로 서울대 졸업 후 20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섭생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두 사람은 자연섭생법을 알기 전까지 두통, 비염,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보니까 20년 이상을 또 이렇게 자연섭생법 교육원과 수련센터를 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임상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수년 동안 소금이 마치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공공의 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지금 현 사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책이 1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도 뭐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책이고요. 소금물 양수 속에 배양되어 자라다 세상에 나와 일생을 살다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사람 사는 그 모든 과정에 짠맛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도 몸은 소금과 물을 원하고 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소금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왜 양수 0.9%의 생리식염수 물 속에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혈압과 뭐 다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그렇다란 얘기예요.
13페이지에 짠맛을 이해하려면 단맛과 쓴맛을 알아야 한다. 건강은 결국 균형에서 온다. 소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부분과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람 몸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지혜롭다.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취해서 먹고 소화시켜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저장하며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낸다.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 없으면 밀어낸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은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돼 있는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짠맛 정말 우리의 건강에 적일까 그래서 이제 오해들을 풀어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장부터 6장, 7장, 8장은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짠맛 정말 우리의 건강에 적일까 해서 1장은 이제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그래서 피와 땀, 눈물의 짠맛. 눈물도 짜지 않습니까? 땀도 짜고요. 피도 짭짤하답니다. 안 먹어봤는데 그렇답니다. 27페이지에 소금은 인체의 구성 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데 필수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소금은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고 소화와 흡수, 배설에도 동원되며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전해질과 항상성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 혈액과 체액의 구성 성분이면서 삼투압 작용을 일으켜 피를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가운데 6에서 70%에 해당되는 수분, 혈액과 체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과 호르몬도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가능할 수 없다. 이 책이 다른 건강 책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른 책들은 이렇게 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순환이 잘 안 되면 영양분 공급이 안 돼 세포와 기관이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은 영양분과 호르몬까지 언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되게 좋다고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은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왜 의사들은 소금을 처방하지 않는 걸까? 자, 그렇게 병원에서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장 많은 소금을 씁니다, 사실은. 방식은 다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에서는 소금을 쓰고 있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먹어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맞는 수액이 바로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이다. 기초수액은 특별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우리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링거 꽂지 않습니까? 링거 그게 염화나트륨 소금물이란 얘기예요. 생리식염 용액에서 생리는 혈액 농도와 같은 삼투압을 지닌다는 의미고 혈액 중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의 용도와 가장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진다. 용도에 맞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등 영양분을 첨가해 제조하지만 기본은 염화나트륨 용액이다. 수액이요. 링거가. 수액을 맞고 난 뒤 기운이 나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수액 안에 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니다. 수액과 체액이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고루되어 피가 잘 통하고 기분, 즉 기의 분할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수액 자체로 어떤 양리작용을 해설하기보다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가 맞아 피가 돌면서 노폐물을 짜내고 독소가 배출되어 생기를 되찾는 것이다.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자,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낸다. 자, 소금이 부족해지면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입니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현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고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한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해지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어떠세요?
뭐가 좀 팍 뒤통수를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메타 연구라는 게 이게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쫙 그 논문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 메타 분석인데 거기에 잘못됐다고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정돼야 된다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 고혈압 학회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맥커런 박사는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미국의 심혈관 학자이자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도 더 솔트 픽스에서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금 제한이 마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지침인 것처럼 학계와 정부 보건당국이 주장해 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죄책감을 버리고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라는 이 약학 박사께서 하셨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을 한번 먹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충분히 섭취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피로가 풀리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체력이 좋아진다. 신체적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좋아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부정적이던 성격이 긍정적이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급한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바뀌는 등 정신적 변화도 나타난다.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소금을 집어먹으란 말씀이 아니고 그냥 간을 맛있게 맞춰서 드시라고요. 어떤 식품이나 물질도 그것 자체로 약이거나 독인 것은 없다. 얼마나 먹느냐, 즉 양이 문제이고 다른 식품이나 물질과의 균형 관계의 문제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많이 먹으면 병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자,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식품이나 약 자체가 약이거나 독이 되진 않는다고요. 소금 자체도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나는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다. 칼로리, 지방, 칼슘 어느 한 가지도 표준 권장량을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장량의 기준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논란이 분분하지만 생명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논쟁이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정량화시켜놓고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정상 또는 표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5g은 어떤 사람에게도 충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소금은 1티스푼만 먹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특히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5티스푼을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먹히면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같은 소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약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 두 분이. 어떠세요?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것만 갖고 모르겠다. 그래도 속은 불안하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 뵙시면 이런 것들을 이 오해되는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줄 아십니까? 간이 딱 맞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맛있다라고. 그 되게 맛있는 사람이 그 간하고 딱 맞은 겁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러니까 일부러 소금을 피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역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좀 간을 간간히 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